여러분께 간단히 한의학 저널 클럽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한의학 저널 클럽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이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한의학의 과학적 기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의학 논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한의학의 과학적 기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왜 침 치료가 효과가 있고 한약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물론 아직 예과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의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셨을 테니까 당연히 이야기하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한의대를 졸업한 또는 한의대 본과 4학년 학생에게도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십니다.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을 착실하게 밟게 된다면 여러분은 한의학이 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기에 소청룡탕을 쓴다 라고 또는 마황탕을 쓴다 라고 하면 왜 써? 이렇게 어떠한 이유로 그것이 효과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당연히 발산풍한 시키기 때문이야, 또는 그 사람이 상한증에 걸려있기 때문이야, 또는 그 사람 한증이라서 마왕을 쓰는 거야, 혹은 그 사람 열증이라서 어떤 약을 쓰는 거야, 이런 대답을 할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이 황달에 걸렸어요. 황달에 걸려서 인진호탕을 쓴다 라고 했을 때 왜 인진호탕을 써? 그러면 그 사람이 간열이 있어서 그런 거야, 간에 열이 있다라는 거죠. 또는 폐열이 있어서 그래, 이런 그 한의학적인 언어로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한의학적인 언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한의학적인 변증과 한의학적인 언어는 중요한 치료 수단이기도 하고 치료의 진단점이 되는 점에서는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환자에게 하거나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또는 연구자들에게,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걸 전공한 연구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과연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시대가 더욱더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또 의사에게 있어서는 환자에게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 이해하길 원해요. 치료받기도 원하지만은 그 전에 내가 가진 질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하는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환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려면 우리는 그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현대 21세기 지금 AI도 많이 발전한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더 이상 한의학적, 우리만 알고 있는 용어로는 환자들의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적 기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약을 투여했을 때 그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 저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간의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은 이것을 등한시하고 있어요. 저는 교수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또 특히나 저희 학교에는 이런 과학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의 삶을 갈아 넣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의학 평가 과정이나 이런 교육과정 제도 자체의 문제 때문에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애당초 교과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과서가 바뀌는 게뭐 1년, 2년 가지고 절대 되지 않겠죠. 따라서 특히나 제가 좀 대구 한의대 교육과정을 최근에 보면서 분자생물학이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분자생물학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분자생물학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 기전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분자생물학이거든요. 몰레큘러 바이올러지 이 개념이 없으면 절대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여러분이 정규 교육과정을 착실하게 밟는다고 한의학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런 저널 클럽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당당해지기 위해서 사실 한의대 학생들이 많이 위축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과학적인 부분 여태까지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배워온 과학은 현대 과학이 있는데 이런 현대 과학을 한의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적용을 잘 못 시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함도 있고 또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학교 내에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외부의 공격, 좀 특히나 한의학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좀 당당하지 못하고 좀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널 클럽을 통해서 많이 개선시켜 드릴 수 있고 더 당당하게 침은 이래서 효과가 있어, 한약은 이래서 효과가 있어를 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제가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의학 논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되실 텐데요. 왜 기초의학 논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될까요? 요즘 의학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의학도 연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연구가 매년 수백 편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런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에 지금 현재 그 한의대 정규 교육 과정은 저는 좀 많이 느리다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특히 교과서는 되게 오래된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나 동의보감 뭐 이런 거 너무 오래됐죠. 그런 오래된 내용만 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최신 막 이렇게 선두에서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빠르게 캐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거잖아요. 근데 그런 데 있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어 내가 종양에 관심이 있고 내가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그런 지식들을 누가 알려주나요? 그것을 알고 그 최신 지견들은 다 논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논문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최신 지견, 내가 관심 있는 예를 들어 뭐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최신 지견을 알고 싶으면 의학 논문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기초의학 논문을요. 근데 기초의학 논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교수가 알려주는 내용 또는 뭐 이런 보수 교육을 통해서 듣게 되는 내용.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정보, 딱 원하는 정보를 얻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그 사람이 알려줄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쵸? 되게 수동적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딱 원하는 내용을 얘기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사람이. 결국 내가 직접적으로 찾고 내가 능동적으로 검색을 하고 읽을 수 있을 때 그제서야 내가 원하는 지식, 최신 지견을 탑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격차는 더 커질 거예요. 기초의학 논문을 읽을 수 있는 한의사와 그렇지 못한 한의사 간의 그런 격차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때 이런 기본 지식을 쌓아 나가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스노우볼이 돼서 저는 더 큰 격차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한의학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바쁜데 이런
분자 생물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너무 좀 사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물론 대부분이 다 임상 한의사가 되겠지만은 임상 한의사로서 성공하는 게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이 포화되어 있죠. 개원가에서는 여러분 주변 동네를 둘러보세요. 한의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그 이미 한의원이 많은데 또 계속 신졸 한의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파이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파이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파이를 두고 서로 경쟁하니까 더 힘들어져. 계속 365 한의원들이 늘어나고 야간 진료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임상 한의사로서 성공하는 것이. 근데 반대로 기초의학 논문 또는 이런 연구자로서의 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자생물학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서 좀 흥미를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연구 쪽 진로도 갈 수 있는데 흔히들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연구 쪽 진로를 가면 돈을 못 번다예요. 근데 그건 되게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고요. 일단 그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를 때까지는 다른 임상 한의사 부원장 하는 친구들의 비교를 했을 때 좀 덜 벌 수가 있어요. 돈을 덜 벌 수 있지만 그 과정을 견디고 나서 여러분이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특허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도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대구 한의대랑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이 같이 협진하기 위해서 만든 전인병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가지 특허를 지금 개발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3페이지까지 되게 많죠. 되게 다양한 특허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특허들이 지금 이제 개발되어 있는데 이런 특허들이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지금 미국 FDA 자음강화탕이 FDA 승인까지 받았어요. 지금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지금 이미 들어갔고요. 2018년도 기사니까 임상시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효과가 입증이 되면 어떻게 되냐, 미국 수백만 명의 암 환자들에게 이 자음강화탕이 그 타블렛, 그 알약 형태로 보급이 되고 판매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얻는 이득은 천문학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팔물탕 이런 것도 지금 승인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가 결코 이게 돈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과정이 좀 많이 힘들고 그 과정까지는 좀 돈을 못 벌지만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이런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약 같은 게 개발이 되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좀 최신 기사인데 사이언스라고 정말 네이처만큼이나 유명한 저널이 있습니다. 이 저널에서 2021년 최고 혁신 연구 중 하나로 단백질 구조를 분석하는 AI가 선정이 됐어요. AI 프로그램입니다. 로제타 폴드라는 유명한 AI 프로그램이 이제 차세대 기술로서 이렇게 인정받았는데, 자 여기에 로제타 폴드라는 것을 만든 연구원 중 한 분이 백민경,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워싱턴 대학교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이 백민경 교수님의 그 이력을 보면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물리화학 학위를 받은 다음에 여기 가서 지금 컴퓨터공학이거든요. AI는 이 AI를 접목해서 지금 이렇게 로제타 폴드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이게 차세대 기술이 되고 이거는 거의 저는 수조 원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혀졌어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가 된 거죠. 보면 처음에 화학과를 졸업했어요, 이분이. 근데 지금은 AI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내가 한 학과만 내가 졸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여기에 AI도 접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분자생물학도 접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정말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러한 저널 클럽에서 배우는 분자생물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는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맛보기 강좌니까 간단하게 아까 이 전인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육미지왕탕에 대해서
좀 한 편의 논문을 좀 같이 볼 거예요. 이 논문은 이제 특허, 이제 전임병원, 이 통합의료진흥원에서 이렇게 특허를 이미 한 논문이고요. 이 육미지방탕을 통해서 종양이 어떻게 치료되는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보시면 육미지방탕 추출물을 투여해서 항암제, 기존 항암제 치료 효과를 현저히 증가시키고 이제 시너지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양약하고 그리고 항암제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보겠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저랑 같이 볼게요. 우선은 인텍트는 정상 생쥐고요. 그 TB 같은 경우는 튜머 베어링, 지금 종양이 유발된 생쥐입니다. 이게 컨트롤 그룹이고, 그 치료 같은 경우는 소라페닙이라는 항암제를 투약한 그룹이 있고 육미지방탕만을 먹인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여기죠. 이 소라페닙과 육미지방탕을 같이 투여한 그룹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건데, 딱 봐도 암이 발생했다가 그 소라페닙만 만들었을 때는 이 정도밖에 감소 안 하는데 한약을 같이 투여하니까 어때요? 지금 완전 말끔하죠? 더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양한방 갈등이 심해서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이걸 상당히 좋아하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암세포가 지금 쭉 감소하는 게 보이죠. 육미지방탕을 투여하니까 보이고, 또 중요한 게 이게 부작용이거든요. 바디웨이트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항암 치료제가 그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들도 이렇게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정상세포들이 다 파괴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탈모가 생기는 거죠. 모발세포들이 다 죽게 되는 거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되게 수척해집니다. 우리 몸이 되게 수척해지고 살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항암 그 화학요법을 방사능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오래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결국 이제 호스피스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환자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 항암 치료, 고된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는 보약이 필요한 거예요. 보약. 그게 육미지방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 바디웨이트, 이 체중이 소라페닌만 단독으로 투여했을 땐 이렇게 많이 감소하게 되죠. 그렇죠? 정상에 비해서 거의 한 절반이 감소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육미지방탕을 같이 투여하니까 이 다이아몬드 꼴 보시면 체중이 4배나 증가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죠. 4배나 지금 체중이 다시 원상 복구되는 걸로 봐서 지금 고된 항암 치료를 육미지방탕을 통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항암 환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한약 병용 투여가. 그런데 이제 이 튜머 볼륨도 그 소라페닌만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지금 같이 투여한 그룹이 훨씬 더 많이 줄여주죠. 네모칸을 보면 지금 이게 동그라미고, 동그라미에 비해서 소라페닌만 투여한 거에 비해서 같이 투여하니까 훨씬 더 튜머도 더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효과 이득이 있기 때문에 병용하는 게 좋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줄여주는 것인가? 이 과학적인 기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저널클럽을 통해서 같이 배울 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추럴 킬러 셀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고요. 그 암세포가 생기면 내추럴 킬러 셀이 가서 그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세포가 이제 잘 활성화된 건강한 사람들은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그게 바로바로 죽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면역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의 경우에는 얘가 암세포를 못 죽이다 보니까 암세포가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튜머 베어링, 이 암 환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생쥐의 경우 면역세포가 정상에 비해서 많이 절반이나 줄어들어 있죠. 그렇죠? 근데 소라페닙 치료를 한다고 해서 면역세포가 증가할까요? 증가하지 않아요. 더 감소합니다. 오히려. 근데 육미지방탕은 면역세포, 이 NK세포가 증가하는 걸로 보이죠. 그리고 소라페닙하고 같이 투여하니까 더 증가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육미지방탕이 같이 투여를 했을 때 이런 부작용이 완화되고 더 치료 효과가 좋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소라페닙으로는 면역세포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근데 육미지황탕을 통해서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니까 부작용도 완화되고 그리고 치료 효과도 더 좋았던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또 이것도 보시면 인터페론 감마는 이 아까 말한 내추럴 킬러 셀이 분비하는 면역 사이토카인입니다. 면역 물질이에요. 되게 중요한 면역 물질인데 이 인터페론 감마가 소라페닙 투여를 했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죠. 오히려 감소하는데 육미지황탕을 투여하니까 더 증가하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투여하니까 더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왜 육미지황탕을 같이 병용했을 때 효과가 좋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분자 생물학적으로. 왜? 내추럴 킬러 셀의 활성도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인터페론 감마가 더 많이 분비되니까 이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인터페론 감마나 내추럴 킬러 셀은 앞으로 저널 클럽에서 면역학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고요. 여러분이 이 논문만 봐도 느끼겠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암 환자나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겠죠. 왜 한약과 양약을 같이 투여를 해야지만 되는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납득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한열, 허실 이렇게 한의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이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런 논문을 보실 때 내추럴 킬러 셀이 무엇이고 그리고 인터페론 감마나 인터루킨 6가 뭔지 모르면 이 논문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자 생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랑 같이 이런 한의학 저널 클럽을 통해 여러분이 분자 생물학적 기초를 배우시고 이것이 실제 논문에서 한의학적인 논문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같이 배우고 또 토론할 거예요. 실습 시간에 조원들과 그렇게 토론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같이 이렇게 저널 클럽을 하실 그런 희망이 있는 한의대생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